제41강 이사의 책임. 늦은 밤 한 기업의 회의실. 재무팀 직원 지연은 이상한 숫자를 발견합니다. 회사는 적자인데 배당금이 지급됐어?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회계 자료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회계 부정이 드러나자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대표이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오늘은 바로 이사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대한 책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10년이 적용됩니다. 가 법령 정관 위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합시다. 사실은 적자인데 흑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죠. 그 결과 회사는 배당하지 말아야 할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무해태. 이사의 책임은 성관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등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무해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시의무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무 담당 이사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평이사가 이상한 정황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감시의무를 위반한 이사 역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직접 안 했어요 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임감면. 하지만 법은 한편으로 이사를 무조건 가혹하게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위험이 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행위의 성격상 이사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고 정기주총에서의 재무제표 승인 후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이사의 책임이 해제됩니다. 또 정관에 의하여 이사의 손해배상 한도를 1년 보수의 6배를 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손해배상 제한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자기거래나 회사기회 유용, 경업금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 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가 취지. 그렇다면 이사의 책임은 회사에 대해서만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나 투자자 같은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에 있어서 주주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사는 외부의 제3자와 접촉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경영의사 결정에 따른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격을 상법에서 정한 특별한 법정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특칙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책임의 원인. 이제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심각한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믿은 은행이 거액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무너지면 은행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분식회계에 관여한 이사들이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또 대표이사가 분식회계를 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나중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한 경우 분식회계에 속아 주식을 산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그런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특히 판례는 간접 손해의 개념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을 상당 부분 제한합니다. 간접 손해란 회사에 1차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주에게도 2차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간접 손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사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직원의 이름을 빌려 자기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타인 명의의 자기 주식 취득은 위법한 자기 주식 취득으로서 상법이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의 내용은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하여 회사의 재산을 줄어들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급등시키고 회사 재산도 횡령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주가가 급락한 경우 주가 하락에 손해를 입은 주주는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허위 공시로 인한 주주의 손해는 증권시장을 통해 주가가 등락하면서 직접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는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의 책임을 이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간접 손해이므로 주주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횡령 사실이 주식시장에 알려져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주식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허위 공시의 경우처럼 직접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